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구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8강이 되고 있네요. 어떻게 좀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이제 재밌게 즐거운 강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너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키트도 나왔고 테크닉도 나왔고 이제 좀 임플란트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쉬워졌는데, 조금 더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제 구사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바로가이드의 사이너스 키트가 이제 출시가 됐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뭐 어떻게 이론적인 걸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케이스를 한 두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케이스는 17번인데, 보통 이제 17번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 안 신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17번에. 물론 뭐 없이도 뭐 살 수 있지만 있으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안정적인 걸 보이고, 특히 이 성공률에 있어서 거의 뭐 다른 부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이제 잔존골이 1mm나 2mm 남았어도 저는 반드시 시행을 하고요. 성공률은 98% 이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존골이 한 7, 8mm 정도 되는 아주 평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플랩리스 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7번에 본 하이트는 한 7mm 정도 그렇게 되고, 클래스 3 CM 픽세이션, 그러면 우리가 CMI 픽세이션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크레스탈, 미들, 에이펙스. 그래서 그 에이펙스는 사이너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되고, 크레스탈과 미들에서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CM 픽세이션이라는 그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이드, 사이너스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즉석에서 바로 임플란트 심는데, 네오의 IT3 액티브 1.8mm 칼라 와이드넥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동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저희가 이미 다 플래닝이 이미 다 끝났고 가이드도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펀칭, 아까 테크닉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가이드 키트에 있는 펀칭을 이용해서 소프트 티슈를 펀칭해내고,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 사이너스 드릴, 그래서 GS 드릴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바로 드링 한 0.5mm 하방까지 드링 한 다음에 에스트리머를 이용해서 바로 사이너스 내로 관통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술식을 통해서 이제 드링이 됐고요. 자, 사이너스 내로 관통이 됐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아직 관통이 안 됐는가요? 그래서 한 번 더 1mm 정도 더 깊은 긴 드릴을 이용해서 드링을 했고, 이제 관통이 됐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이제 아쿠아 프레셔를 이용해서 이 정도는 뭐 한 0.5mm, 5mm, 그러니까 한 5mm 정도 이내로 그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0.5cc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지금 넣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물이 새 나가게 될 때, 물이 새 나가는 거 보면은 0.5cc 가지고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프레셔를 좀 많이 가하면서 빠르게 이제 프레셔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프레셔에 의해서 이제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을 집어넣죠. 이제 본은 저희가 뭐 올라가 봐야 뭐 3mm에서 4mm 정도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5mm 정도 올릴 걸 생각하면 한 10번 정도, 본 캐리어를 10번 정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이미 멤브레인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그런 테크닉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거상이 된 상태에서 뭐 마음껏 뼈를 집어넣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뼈를 많이, 멤브레인을 많이 올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뼈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은 본을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자, 여기에 핸들 가이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와이드넥 5.0 와이드넥 IT 임플란트가 지금 식립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변칙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저 핸들 가이드를 이용해서, 자, 지금 저건 높이를 지금 맞추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용하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뭐 어느 정도 깊이 심지 말고 있다가 천천히 본눈으로 보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이 가장 어려운 상태 임플란트 신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저거 하는데 한 5분 정도에서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요거 좀 커서가 안 움직이네요. 네, 상당히 정밀하게 잘 심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와이드넥 1.8mm가 식립이 됐고, 약간 깊이 식립이 됐고, 한 4mm 정도 위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 바로 사용하면 되나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죠, 지금. 그리고, 네, 됐습니다. 3개월 후의 모습, 3개월 후에 이미 보철이 끝난 상태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뭐, 이쪽에 지금 뼈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잘 정리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본 레벨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다음 케이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24번부터 24, 5, 6, 7이 지금 미싱이 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보시면 여기에 좀 뮤크실 같은 게 좀 뭐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있어 보이고, 여기도 약간의 레이디오 오펙한 부분이 나타나고 약간 레이디오 오펙한 게 있는데, 뭐, 커다란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고요. 상당히 와이드한 어태치 인즈바가 있기 때문에 펀칭 테크닉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이용하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제 오클루전하고 봤을 때 그 릴레이션십이 나쁘지가 않아서 이 하악을 보면서 정상 교합으로 플래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을 이렇게 24번에 410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25번에 이어서 410 IS3 액티브가 이제 식립이 될 거고요. 6번은 건너뛰고 7번에 IT 와이드 510 임플란트를 그 세프툼에다가 바로 직접 심는 술식을 저희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아무리 뭐 우리가 잔존골이 1mm, 2mm 남았어도 요즘에는 사이멀테니어스하게 직접 뼈 이식하고 바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지 뭐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이드 이용해서 직접 식립할 거고, 14번은 크레스2 CMI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는 이제 뼈를 넣지 않고 직접 이제 크레스탈 에이피칼 코티칼 본에 고정하는 수식을 쓸 거고요. 25번은 클래스 3 CMI 픽세이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아까 보시다시피 이쪽에 상당히 컨케비티한 그런 코티칼 본이 존재하고, 이쪽에 지금 사이너스 내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리머로 드릴링을 하고 이제 프레셔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그런 테크닉을 구사할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가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내는지를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플랜을 가지고 플래닝하는 방법을 여기서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치아를 수복할 것이냐 해서 이제 그 수복되는
치아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어디에 위치되는지를 클릭을 하고 나서 CT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CT 데이터가 이제 불러왔으면은 프리가이드를 어떤 거 썼는지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어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프리가이드와 CT를 정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찍어주기만 하면은 어떠한 뭐 디펙트가 있어도 아티팩트 있어도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정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정합을 1차적으로 가져오고 오토매티컬리 치아가 배열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제 위치에 갖다 놓게 되면은 쉽게 이제 어디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위치를 정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아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치아의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뭐 이런 로테이션은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뭐 약간 미디오 디스탈 다이메타는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4번과 5번에 신입을 할 거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너무 바짝 붙이는 건 좋지 않을 거고 6번 판틱은 뭐 건너뛸 거니까 조금 좁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7번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어느 정도 교합을 보기 전에 먼저 그냥 아치를 보고서 치아를 배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치아를 바로 CT에다가 바로 배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보시면은 이제 아치를 그려야 되는데 조금 이 전치부는 좀 바깥쪽으로 그림을 이제 선을 그어줘야 이 전치부 이렇게 치아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4번부터 시작하니까 14번에 갖다 놔주면은 임플란트가 자연스럽게 세 개가 위치가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밀하게 한 개 한 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번을 보시면은 14번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제 위치를 정해주고 이제 옆에 있는 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 버칼 쪽에 본이 별로 없어서 이쪽에는 그라프팅을 조금 할 걸 예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과 15번 요 사이는 3mm 이상은 띄워줘야 되겠고 이 코티칼 에피칼 본에 플로어 본에 고정을 얻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미지얼 쪽은 좀 고정이 좀 잘 되겠지만 이제 디스탈 쪽이 조금 고정력이 좀 약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평행을 마치고 치아와 치아의 그 정중앙을 지나가는 그런 플래닝을 할 수 있겠고요. 반드시 대합치아와의 관계를 잘 보면서 버코 링괄 위치를 맞춘 다음에 이 전체적인 평행 관계도 맞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버추얼리 플래닝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 7번 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이쪽이 지금 미지얼 쪽이 비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코티칼 본의 고정을 얻으면 상당히 좋은 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을 이용해서 이쪽에는 그라프트를 미지얼 쪽에는 그라프트를 하면서 심으려고 일부러 510 정도 약간 걸치는 상태 그 다음에 14번과 15번에 어느 정도 평행하면서 교합적으로도 이제 맞춰주고요. 대합치의 펑셔널 커스 팁을 지나가면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봐가면서 저희가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세 개가 과연 평행한지를 보기 위해서 CT를 지워버리면은 이 세 개의 위치를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높낮이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씩 아주 미세하게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크레스탈 부분에서 0.5mm에서 1mm 하방으로 크레스탈 본보다는 깊게 식립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5분 정도면은 세 개가 충분히 디자인이 되고 지금은 이제 몇 mm로 옵셋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 옵셋은 보통 12mm인데 10.5에서 9mm까지 옵셋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고요. 지금 하나 보여지는 게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드릴링할 때 이리게이션이 잘 안 되는데, 이리게이션 그 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리게이션 홀을 저희가 설정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요 보이죠? 이 위치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해줄 건지, 미지알 해줄 건지, 그걸 우리가 정해주고, 근데 보통은 이제 미지알 쪽에 주게 되겠죠? 미지알 쪽에 주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디스탈 쪽에 그 홀을 만들었습니다. 디스탈 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컨펌을 누르고, 이제, 다 진행이, 그 다음에 다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포트도 다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이드 플래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드릴링 시 중간중간 드릴을 조금씩 움직이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킹을 풀어주는 건가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그 드릴링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드릴링하고 다시 업앤다운을 해가지고 그 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는 거고요. 약간씩 움직이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중앙을 잡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레진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마찰이나 이런 건 크게 없기 때문에 잘 가이드가 되는데, 이게 메탈 가이드는 아주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진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크게 없지만, 제가 약간씩 그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주로 이제 붕 하고 드릴링을 하지 않는 게 그 히팅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질문이, 두 번째 케이스 24번과 25번은 로딩 프로토콜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잔존골이 적은 경우 더 기다리나요? 24번과 25번이, 24번은 본인이 괜찮은데 25번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충분히 기다리는 쪽으로 갑니다. 적어도 이제 4개월은 기다려주는 게 보통 아까 고전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하나는 24번과 27번이 고전력이 굉장히 좋으면 25번은 겉따라서 묶어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3개월에 로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프리가이드 그 팩에 보면은 이게 차팅을 맘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스태프들이 저렇게 적어 놓죠. 24번에 12mm 옵셋을 주었고, 그 다음에 잔존골이 9.25다. 이렇게 좀 적혀 있죠. 9.25고, 25번은 9mm, 이 옵셋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옵셋은 25나 27번은 9mm씩 줬고요. 잔존골은 5.95 이렇게 적어놔서 잔존골을 좀 알아야 저희가 드릴링하는 그 시퀀스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프리가이드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27번을 보게 되면 이 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와이드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 최종적인 임플란트 신기까지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레귤러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 그 넥을 심을 때는 가이드 없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런 와이드 홀은 크게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펀칭 테크닉. 우리가 드릴링하면은 바로 소프티슈가 그냥 다 갈아지면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S리머를 바로 사용해가지고, 자, 우리가 잔존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잔존골에 맞는 스타퍼를 끼워서 이제 드릴링을 해가지고 바로 빨리 오프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확인하는 과정이죠. 왜냐면 우리가 가이드 쓰게 되면 잔존골을 정확히 알고 스탑을 알기 때문에 금방 오프닝이 될 수 있고, 자, 지금 아쿠아 탭을 사용하고 있죠? 아쿠아 탭을 이렇게 좀 밀어넣게 되면 이제 좀 실이 돼서 물이 안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물이 새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물이 안 새면 안 새는 대로 내가 정확한 양으로 하고요. 지금 저 경우는 24번, 25번이죠. 7, 8mm 올릴 거니까 0.878cc 이렇게 쭉쭉 집어넣으시면 되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프레셔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이 안 새잖아요. 물이 안 새면 정확하게 이거 물을 넣어야지, 아니면 훅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사이너스 전체가 그냥 다 그라프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한 7, 8mm 올릴 걸 생각하고 뭐 0.78cc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껏 뼈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7, 8mm 좀 올리려면 0.7cc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 캐리어로 한 14번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까지 다 넣어버리시면 지금 보시면 상당히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간 거 볼 수 있고, 자, 그래 16, 14번을 벌써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우리 사이너스 드릴 아까 이용해서 똑같이 잔존거리 8.5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8mm 드릴링을 하고 8mm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S리머 8mm 드릴링하고 해서 이제 뭐 똑같은 시퀀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너스를 아주 쉽게 접근하면서 아주 위험하지 않게 아주 프레딕티블하게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자, 또다시 내가 이쪽에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라테랄 쪽에 이 부분을 미지알 쪽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또 한 0.5cc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뼈를 또 한 0.5cc 정도 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그 미지알 쪽에 뼈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플랩리스로 지금 양쪽에 24, 5, 7번을 그것도 뭐 상당히 많은 양의 그래프트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안전하고 아주 그 픽세이션이 굉장히 좋게 뼈 이식을 했고, 자, 지금 파이널 드릴링을 뼈 이식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본 덴시티에 따라서 파이널 드릴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질문이 또 있는데 제가 요거 마치고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는 우리가 와이드넥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도려내는 거, 잇몸을 좀 비행 돌려서 도려내는 테크닉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지금 저 핸들 가이드가 이제 필요 없죠. 와이드넥 임플란트 심을 때는 이제 핸들 가이드를 빼고 와이드넥 임플란트를 지금 여기서는 IT3 510 제가 가장 좋아하는 510 임플란트 거기에 네크는 우리가 진지바의 두께에 따라서 1.8로 할 것인지 2.8로 할 것인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9mm 지금 옵셋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좀 복잡해요. 근데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따라올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저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SLA 서피스는 우리가 하이드로필릭 하지 못하고 또 약간 기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카본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셀 인티그레이션을 좀 방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다 제거하면서 하이드로필릭하게 만들어서 아주 뉴본이 빨리 달라붙게 하는, 특히 이런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때는 이 새로운 본들이 빨리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그 과정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테오 액티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40초 정도의 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전부 다 하이드로필릭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물이 쫙 지금 이제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를 보시죠. 앞쪽에는 제가 IS3 액티브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 IT를 안 쓰고 IS3 썼느냐? 뭐 그냥 제 마음입니다. 뭐 IS 쓸 수도 있고 IT 쓸 수도 있고 제 마음인데, 저는 이게 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고요. 두 개를 뭐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메케니컬리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IT를 제가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캔틸레버가 좀 있어지거나 뭐 싱글이거나 이럴 때는 이건 좀 6번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7번에는 좀 와이드한 거를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까 버칼 쪽에 뼈가 없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싣고 나서 약간 벌려주고, 아까 지금 그 과정은 없습니다만은 약간 그 앞쪽에 버칼 쪽을 벌려서 뼈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는 뼈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멤브레인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본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느 정도 마이너한 경우면 멤브레인 없이도 이렇게 플랩리스로 3개 임플란트를 싣는데 뭐 한 30분 이내로
잘 심었고, 지금 보시면은 25번에 보면 엄청난 양의 본그라프팅이 됐고, 구조력도 상당히 좋게 얻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GS 드릴, 가이드 S리머를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사이너스 내면을 뚫고 들어가서 멤브레인을 올리고 본그라프트를 한 장면이고, 보시면 이렇게 잘 심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됐죠? 그래서 잘 심어졌고, 이게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는 없고요. 질문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이드 디자인 시 구강 스캔 데이터를 CT랑 정합할 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되지만 조금 있으면 그거 정합이 되게끔 할 겁니다. 아직은 필요가 사실 없지만 보철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합하는 것도 곧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되고요. CT만 보고 배열하면 지하 배열이 중요한 케이스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게 지금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고요.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산란 등에 의해서 인접, 대합치, 크라운 부위가 정확히 안 보일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면은 크라운이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 대충 이 감을 잡으면서 아치의 형태를 감을 잡으면서 하는 거가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보철이라 그러면은 많이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때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를 만약에 정합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 사이너스 키트가 바로 가이드 사이너스 키트가 이제 개발돼서 출시가 된 건데,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미 S리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으로 드릴링해도 그 얇은 멤브레인이 안 찢어지는 그 신기한 드릴을 만들어낸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가이드에 그거를 적용을 시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GS 드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스타퍼를 조금,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스타퍼를 보시면, 저희가 1mm부터 2, 3, 4, 5, 6 쭉 있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잔종골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잔종골이 4mm면 4mm 스타퍼를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6mm면 6mm 스타퍼를 쓴다. 그 밑에 보면 GS 드릴과 GS 리머가 있는데 그 똑같이 그냥 뭐 만약에 4mm인 경우는 처음에 4mm GS 드릴을 사용해서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GS 리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는 가이드 홀의 가이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쭉 가이드가 쭉 다 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GS 드릴이나 GS 리머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만약에 10mm 이상 되는 곳에 그럼 우리가 또 뚫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옵셋을 12mm에서 10.5나 9mm 낮추게 되면 13mm까지 S리머로 드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드릴링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자,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이메터를 얼마나 하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본 덴시티에 따라서 내가 한번 드릴링 이렇게 딱딱하면은 풀 드릴링하고, 이게 좀 D3본 정도 되면은 한 단계 적게, D4 한 단계 적게 드릴링 하는데, 뭐 제가 2단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약해도 한 단계 정도로 언더 드릴링 하는 거고요. 자, GS 드릴이 있습니다. 이거는 2단으로 되어져 있고, 보면은 위에가 2.2mm고, 전체 큰 게 3.4mm 다이아메터에 드릴을 한 번에 드릴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가이드, 그 스탑을 끼우고, 이렇게 드릴링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뭐 복잡해 보입니다만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잔종골이 2mm예요. 그러면 2mm 스탑을 가이드 GS 드릴에 끼워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사이너스 내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잔종골보다 0.5mm 짧다. 다시 말하면 0.5mm 덜 드릴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이너스에는 해가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3.4mm 드릴링을 쭉 하면서 본 덴시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0.5mm 그냥 짧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리머로 들어가죠. S리머에 똑같은 스타퍼를 끼워서 드릴링을 합니다. 자, 다이아메타가 3.4mm, 아까와 똑같죠? 3.4mm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레귤러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고, 물론 뭐 4.5, 5.0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겠죠. 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GS 드릴 가지고 드릴링 하고서 그 다음에 S리머로, GS 리머로 드릴링하면 어떻게 되느냐? 1.2mm가 더 드릴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0.5mm 덜 들어갔죠? 거기서 0.7mm를 더 드릴링하게 되니까 총 1.2mm를 드릴링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이너스 내로 0.7mm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면서 이제 멤브레인을 이제 사이너스를 뚫게 되는 거고, 멤브레인은 아주 안전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7mm가 더 사이너스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너스 드릴보다는 얼마나 길어? 1.2mm가 길고, 잔존골보다는 얼마나 길어? 0.7mm가 길다. 아유 복잡해, 아유 못 쓰겠어.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잔존골이 얼마야? 7mm. 그러면 7mm 스타퍼 끼고 처음에 GS 드릴 먼저 드릴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리머 드릴링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너무 쉽죠? 네, 그러면 그걸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GS 드릴과 GS 리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GS 드릴과 GS 리머는 1.2mm 차이가 난다. 그리고 GS 드릴은 잔존골보다 0.5mm 짧다.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답을 해버렸네요. GS 드릴은 잔존골보다 0.5mm 길다, 짧다? 짧다. 네, 안전하게 짧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GS 리머는 잔존골보다 몇 mm가 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죠? 0.7mm. 그렇게 기억해야 돼?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가는구나. 근데 안전하네. 0.7mm 길다. 그래서 토탈 GS 리머는 GS 드릴보다 몇 mm가 길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12mm 길다, 1.2mm 길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요.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S리머가 있죠. 그래서 가이디드 S리머니까 GS리머라고 붙였고요. GS리머에 GS 스타퍼를 아주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핸들 가이드 아까 보셨습니다. 와이드한 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핸들 가이드 끼우고 GS 리머를 사용하게 되고요.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고요. 자, 스크루 스타퍼. 저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길이를 맞추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뎁스 게이지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뭐하러 저 스타퍼가 필요합니까? 저 스타퍼는 비기너나 손이 떨리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네. 본 컨덴서에도 있는데, 본 컨덴서에다가 스타퍼 끼워서 하면 물론 좋긴 해. 만약에 잔존골이 5mm면 5mm 스타 끼워서 그냥 계속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뎁스 게이지는 다이아메터가 3이라서 우리가 3mm 스탑을 돌려서 끼운 다음에 이게 착각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 아쿠아 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쿠아 팁을 이제 이 긴 핸들에다가 해놨어요. 본 컨덴서랑 같이. 이제 요게 우리가 아쿠아 탭이 있었는데, 탭은 이게 돌려 끼워 넣는 거지만은, 아쿠아 팁은 그냥 손으로 딱 잡고 딱 갖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쏘게 되면 되죠. 이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뭐 세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세면은 우리가 요 양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장점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그 피크로 만들었는데 피크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셀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실리콘 그 튜브를 갖다 끼우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일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안 빠지게 그렇게 시도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팁이 존재하고 아쿠아 팁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커넥터를 연결하면 호수에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꽉 잡아서 이제 물을 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새면 물을 좀 많이 집어넣고 물이 안 새면 아주 적정량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아쿠아탭 그게 아니면 또 아쿠아탭이 좋으신 분들은 아쿠아탭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아쿠아팁 뒤쪽에 보면은 본 컨덴서가 있고 이 컨덴서 아까 뭐 이렇게 스타퍼를 끼워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본 캐리어가 있고 본 컨덴서 굉장히 마음에 드시면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가이드 키트에 들어있는 이 그 컨덴서에는 스타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안에 그 속에 우리 키트 안에 저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쿠아 프레셔를 위한 게 존재하고 저거는 거의 저는 요즘에 거의 뭐 100%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고 본에 의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워터 프레셔에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와이드넥을 끼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레귤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한두 케이스 시간이 나는 대로 하겠고, 만약에 시간이 오버되면은 나중에 그걸 좀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에이피컬 리전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발치하고 식립하기로 했었고, 지금 이 부분은 보면은 양쪽에 우리가 후라치가 이제 없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상악과 하악이 양쪽에 되어 있을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16번을 발치하고 안에 있는 그 많은 그레어 티슈를 다 제거를 하니까 위에 굉장히 많이 안쪽에 그 디펙트가 있었는데 거기를 뼈로 채우고 바로 발치하자마자 바로 채우고 이게 티슈 본드입니다. 티슈 본드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게 굳어가지고 그라프트 머티리얼 밖으로 나오는 거를 막고요. 한 1, 2주 지나면 깨끗하게 힐링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전 티슈 본드를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개월이 지나서 이제 2019년 11월 25일 날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잔전골이 이제 만약에 정확히 잘 모르겠으면 짧은 것부터 쭉 진행해 가시면 되겠고, 정확히 아시면 그 사이즈의 스타퍼를 이용해 가지고 드릴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사이너스 쪽은 우리가 본 덴시티가 그래도 D2, D3, D4이기 때문에 히팅이 크게 되지는 않아서 그 이리게이션에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가이드를 쓰면은 본 덴시티 잘 파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오프닝이 안 됐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그 길이를 늘려가는 거죠. 이제 만약에 자기가 잔존골을 몰랐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3mm 이 사이너스 드릴을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드릴링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0.5에서 1mm 정도 남겨놓고 이제는 S리머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S리머를 이용하죠. S리머에 똑같은 스탑을 끼워가지고 여기 지금 9mm까지 갔습니다. 9mm까지 가서 드릴링하면 1.2mm가 드릴링이 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너스가 똥 하고 뚫리게 되겠죠.
네, 이 S리머는 굉장히 안전해서 거의 멤브레인이 얇아도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뭐 한 2mm 이상 들어가면 모를까, 거의 안전하다는 거 이미 뭐 10여 년 동안 증명이 된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뚫렸으면 똑같이 또 아쿠아 뭐 탭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뼈를 넣지 않고 이제 바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좀 약간 맞추고 있는 거는, 약간 흔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방향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요게 지금 눈금이 있잖아요. 이 눈금은 우리가 옵셋에 따라서 눈금이 있는 거죠. 눈금이 3개 있으면 9, 10.5, 12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아주 아이디얼한 곳에 심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9년 12월이고 3개월 후에 이제 보철물이 완성이 됐는데, 보시면은 뭐 뼈가 좀 없어 보이는 곳에 다 이제 뼈가 다 차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한 케이스 더 잠깐 보고, 요게 마지막 케이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16번, 17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해야 되는 거고, 17번은 발치하고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요. 16번은 이제 워터 프레셔에 의한 엘리베이션과 함께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똑같은 케이스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식립을 하겠다고 저희가 다 플래닝을 이제 세워서 여기에 맞게 바로 가이드를 제작을 했는데, 뭐 잔존골이 뭐 한 4mm 정도 16번에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은 미지알 월을 따라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저런 시도를 하고 있죠. 17번 쪽에는 뼈이식을 이제 그 디스탈 쪽에 거기는 뼈이식을 할 겁니다. 자, 발치하고 난 상태고, 자,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지금 디펙트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고정을 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저는 이 CMI 픽세이션 자체는 어떻게 사이너스의 고정을 어떻게 얻을까, 그리고 어떤 본 덴시티에서 어떻게 얻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이너스에 있어서는 뭐 고정력에 뭐 노하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IT를 좋아하니까 IT 와이드를 식립하기 위해서 와이드 다이메타 홀을 뚫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파이널 임플란트는 내가 가이드 없이 심을 거야, 그러면은 굳이 저렇게 와이드 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갈려갖고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저게 지금 그 티슈 펀치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원으로만 그려지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너스 리머를 가지고 사이너스 드릴, 그래서 GS 드릴인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평탄하게 하기 위한 플랫 드릴이죠. 플랫 드릴을 다시 이용해서 약간 플래트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우리 사이너스 드릴, 그죠? 가이디드 사이너스 드릴 GS 드릴을 이용해서 몇 밀리로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아까 좀 잔존골이 4mm 정도 남았기 때문에 4mm를 선택을 하고 띄워서 그냥 단번에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드릴링과 한 번의 S리머로 끝내버리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3.4까지 드릴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뒤에 이제 7번인데요. 이제 17번은 우리가 발치하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니까 이제 거기를 플랫하게 하는 또 드릴도 있고, 플랫하게 하는 드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59분인가요? 3분인가요? 59분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링을 또 똑같이 이 미지알 쪽에 드릴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역시 GS 리머로 드릴링을 하면서 점점점 내가 스탑을 좀 길게 하면서 드릴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저희가 한 9mm 정도 드릴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GS 리머네요. GS 리머, S 리머죠. S 리머를 이용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사이너스를 뚫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프닝이 됐는가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죠. 저게 루틴하게 되게 되면 이제 사이너스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가이드를 쓰면서 처음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불편한 느낌 드는데, 여기 조금만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러면 가이드 없이 임플란트 못 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게 쉽거든요. 쉽고 빠르고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플랩리스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이걸 극복을 잘 하시면 모든 게 쉬워지는데,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면 가이드를 못 하시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플랩리스로 아까 지금 4mm 잔중골 남아있는 곳에 지금 드릴링을 하면서, 자, 역시 똑같이 아쿠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터 프레셔를 이용해서 지금은 아쿠아 탭을 이용하고 있는데, 뭐 실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약간 새가지고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물을 쭉쭉 그냥 세게 밀어 넣습니다. 예, 세게 밀어 넣고요. 자, 거의 뭐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물을 쭉 짜놓습니다. 저런 거는 들어갔다가 물이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셀 때는 저렇게 한다는 거를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빼낸 다음에 이제 뼈를 집어넣게 됩니다. 쭉쭉쭉 뼈는 뭐 너무 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쭉쭉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그 양은 자기가 결정한다. 뭐 잘 들어간다고 계속 넣는 게 아니다. 예? 뭐 어느 정도만 집어넣으면 다시 이게 가라앉기 때문에 꽉 찰 때까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17번에는 제가 에이펙스에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미지알 쪽에 고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지금 마지막에 파이널 딜링을 하면서, 지금 역시 이제 IT 타입의 와이드넥 임플란트가 지금 식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번에 식립이 되고 있어요. 역시 지금 옵셋을 따라서, 옵셋이 9mm면은 첫 번째 눈금에서 끝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이제 10.5mm 옵셋이고요.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은 12mm 옵셋이거든요. 저게 지금 12mm 옵셋에 1.8mm 칼라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고요. 자, 마지막에 17번도 역시 IT 와이드넥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저거는 9mm 옵셋이기 때문에 첫 번째 눈금에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눈금에 두 번째 띠까지 들어가려고, 자, 지금 거의 두 번째까지 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낸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뭐 손재주라든가 이런 정교함을 손에 의존하는 그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가이드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씩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고정력을 조금 더 얻으려고 깊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저 디스탈 쪽에 비어져 있는 뼈를 이제 계속 좀 채워넣어서 약간의 좀 안정성도 좀 가지면서 소프트티슈가 자라는 걸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부분을 약간의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제 슈처도 해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제가 이제 슈처를 마지막 디스탈 쪽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것까지 정교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제가 마지막에 결과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마지막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 뼈가 올라가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없었던 부분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역시 아쿠아의 프레셔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은 우리가 발치하고 거의 고정력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 그것도 중앙에 심는 게 아니고 미지알 쪽으로 치우쳐 심었다. 상당히 그 고난도의 테크닉인데 고정력도 잘 얻으면서 디스탈 쪽에는 뼈 이식까지 이렇게 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 강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사이너스 쪽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재밌고 즐거울 수가 있겠나.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 너무 편하고 역시 사이너스를 우리가 놓친다면 어떤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이드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면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그런 사이너스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케이스들에 이거를 모아서 계속적으로 클리니컬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GBR이 들어가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고 전치부 어떻게 심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뭐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이너스도 어려운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어져 있는 그 케이스를 모아서 계속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곁들여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이드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그 컨벤셔널 가이드, 이제 프린팅하는 가이드는 한번 보내면 거의 한뭉차사입니다. 뭐 언제 올지 모르고 뭐 빨리 만들어 달라고 쪼아야 겨우 뭐 좀 일주일 내로 올까 말까 한데 이 바로 가이드는 사실은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게 되면 이제 20분에 30분 내로 싱글이 되고요. 두 개까지는 30분에서 40분 정도에서 바로 될 수가 있고 한약에 바깥으로 보낼 때도 지금 급한데 바로 만들어 그러면 그냥 데이터 보내면 플래닝해서 바로 깎아 오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정도의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뼈양은 얼마나 넣을까요? 아까 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뼈를 여러분들이 물을 집어넣고 뼈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한없이 뼈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뭐 그냥 한 1cc가 들어가고요. 어떤 분은 2cc까지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멤브레인을 올렸을 때는 뼈를 많이 안 넣으면 뼈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보입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와보면 다시 이렇게 가라앉아서 밑에 이렇게 얌전하게 고여져 있는 걸 보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5mm만 올릴 거야 그러면 0.5cc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내가 10mm 올릴 거야 그러면 1cc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3mm 0.3, 7mm 0.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전한 뼈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쓰고 있는 게 칼포어가 좀 뭐 10년 이상 쓰고 있고 굉장히 사이너스에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그 DM본이라고 이제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본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거의 안 쓰게 거의 100% 성공합니다. 자, 이제 뭐 질문도 이렇게 어느 정도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 사이너스에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제가 진료하고 있는가 이거를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